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3 7월 합평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강봉균입니다. 보통 요즘에 그냥 단순히 해설만 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이 총평에서 되게 최근에 출제 방향 같은 것들을 표로 또 예쁘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시간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총평은 다른 강의, 총평 강의에서 했으니까 바로 문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수능에서 해마다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죠. 요거는 가끔 나오는 거, 바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근데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떤 기선을 쓰는지, 어느 수역이 바로 한일 중간 수역이고 한중 장점 조치 수역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히 영해만 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을 넣어서 완성도를 되게 올린 좀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볼게요. 자, 기역.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은 누구냐면 백두산이고요. 자, 위치 잘 알아야 되죠. 여기는 중강지. 그 다음 여기가 백두산이고 여기는 바로 극북이죠. 함경북도 온성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선생님이 지도 띄우고 읽으면서 갈게요. 자, 2번 우리나라의 표준경선 지나는 곳 아니죠.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바로 동경 135도로 일본을 지나가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해설지에도 있지만 바로 강원도 양구군입니다. 바로 사극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심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배꼽 축제가 열리는 곳 바로 양구군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요것도 보니까 국토 최남단 표지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최남쪽에 위치한 곳은 마라도가 되고요. 여기의 경우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바로 어디냐 하면 이어도이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가의 A에서는 중국의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다. 자, 이 기점은 최외곽에 위치한 섬이 되고요. 바로 여기 있는 점선은 최외곽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이고 A의 경우는 바로 영해예요. 근데 영해는 우리나라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5번 제주도와 울릉도의 영해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한다. 바닷물이 가장 낮아졌을 때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무슨 기선이냐 하면 통상기선이고 요런 거 설정하는 곳을 알아야 되죠. 통상기선을 설정하는 거 바로 동해, 그 다음 울릉도와 독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지만 마라도를 포함해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는 독도와 마라도의 공통점을 물어볼 때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독도, 마라도 모두 통상기선을 쓴다라는 거, 그 부분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이제 2번, 요거 보면 이제 어딘가 떠나고 싶죠. 아니, 그 휴게소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더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데 꼭 여행 가다 보면 휴게소에 들러서 무언가 먹는 또 즐거움이 커요. 그래서 고속국도에서 만나는 특색 있는 휴게소 뭐 이런 것들 되게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를 볼게요. 자, 지리적 표시제 무엇보다 제1호 보석 녹차죠. 근데 우리나라의 농축산물들에 꽤 많이 지정되어 있고요.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로 만든 후루루 먹고 싶어지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잔치국수에다가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 바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A 누구냐 하면은 경기도, 여기는 여주시예요. 근데 이게 누구와 성향이 비슷하냐 하면 바로 인접한 여주시의 경우도 임금님표 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고 이천의 경우도 도자기로 유명하고요. 바로 여기에 제시되는 A 여주시의 경우도 역시나 쌀로 유명하고 도자기 축제. 그래서 이천과 여주의 성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너무 맛있죠. 보통 안동 하회마을 가면 거기 식단들이 많아요. 하회마을 안에. 근데 거기서 주로 파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강고등어예요. 그럼 이게 일반 고등어와 다른 게 예전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바로 동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안동까지 내륙까지 오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짭조름한 게 더욱더 맛있어져서 강고등어 유명하고 또 안동 유교 문화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선비의 고장
이고 그래서 여기가 제사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했잖아요. 헛제사밥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사 음식 비슷한 것들이 또 한상 차림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안동만의 고유한 식혜, 빨간 고춧가루 넣은 안동 식혜도 맛있습니다. 갑자기 먹방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어디냐면은 경상북도, 나의 경우는 안동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음식을 가지고 휴게소를 제시를 했지만 실제 안동의 경우는 여행기에 꽤 많이 나오죠. 바로 경북도청 소재지, 그 다음 바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마을인 하회마을, 그 다음에 안동댐이라든가 임하댐과 같은 댐이 많고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달을 볼게요. 공룡알과 발자국 화석이다. 그래서 이제 공룡으로 유명한, 그래서 보니까 공룡빵이 있대요. 그래서 먹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영덕에 있는 영덕 대게빵, 그 다음에 설악산 쪽에 있는 단풍빵 다 비슷하게 보통 팥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건 아직 못 먹어봤네요. 그래서 이제 공룡으로 유명한 곳 하면 바로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강원도의 고성군 말고 이 경남 고성군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이 되게 많이 분포하는 거, 그래서 해마다 공룡 엑스포 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2번이고요. C의 경우는 바로 정읍인데요. 요거는 그냥 정읍이구나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하천 지역 문제입니다. 근데 하천의 경우는요, 딱 요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등고선의 간격을 통해서 가믹공유냐 자유공유냐를 하면 되고요. 자, 항상 이렇게 같이 가죠. 가믹공유에서는 무조건 하한 당구를 내고 자유공유에서는 무조건 범람원. 근데 그거를 두 개로 항상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나의 하천은 동일한 하계망. 하계망이 뭐예요? 상류부터 하류부터 해서 얽히고 섞여 있는 하천의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계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류고 하나는 하류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가의 경우를 보세요. 등고선의 간격이 빽빽하니까 바로 산지가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바로 상류, 산지 사이를 흐르는 바로 가믹공유가 되고, 나의 경우를 보세요. 지도에 보니까 등고선들이 많이 없죠. 거의 이제 평지가 되죠. 바로 여기가 하류가 되고 하천 자유롭게 흐른다. 자유공유 하천입니다. 자, 이제 옳은 거 볼게요.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자, 경지율이 뭐냐 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지역에 뭐에서 전체 면적에서 농사 짓는 땅, 농경지의 면적 곱하기 비율이니까 100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도 보이지만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땅, 밭이라든가 요런 농사 짓는 땅이 많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 주로 하한 당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나를 보세요. 오, 나의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밭과 함께 논부터 해서 농사 짓는 땅이 여기와 비교가 되지 않은 만큼 거의 여기가 다 농경지예요. 그러면 경지율은 가가 나보다 낮다. 산지구 평야라는 특색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가가 상류, 나가 상대적으로 하류가 되죠.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상류가 하류보다 유량은 더 적겠죠. 그 다음에 3번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에 비해 하반 침식이 활발하다. 가는 산지 사이를 하천이 흐르니까 옆으로 침식하는 측방보다는 아래로 침식하는 하반이 강해요. 물론 측방도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주로 이제 평지를 흐르니까 그렇죠. 하방보다는 이 경우에는 측방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옳은 설명 바로 3번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 하면 자유공유의 경우는 범람원을 꼭 내고 범람원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꼭 분리해서 내요. 근데 이게 지도에서 찾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자연제방은 무엇보다 하천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용, 물이 잘 빠지니까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밭, 과수원의 토지용이 나타나요. 그럼 B의 경우는 하천 바로 옆에 있으면서 주로 그렇죠 밭으로 이용되니까
B가 바로 자연 제방이 되죠. 자, C를 한번 보세요.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대 거의 대부분이죠. 바로 자연 제방이 뒤에 있더라. 밀입질, 배수, 불량,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물을 많이 필요하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뒤에 있다. 배후, 물이 질퍽질퍽한 땅, 배후 습지입니다. 그러면 B는 C보다 홍수 시 물에 잠기는 침수 가능성이 낮아요. 해발 고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래서 취락은 주로 자연제방상에 들어서죠. 그 다음에 5번 C는 A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A 하한당구예요. 그런데 항상 큰 그림을 그려야 되죠. 이쪽이 상류고 이쪽이 하류가 되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퇴적물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요 두 쪽이 A보다는 하류에 해당하니까 여기 A보다는 B, C가 모두 퇴적물의 크기가 작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좋은 문제였고요. 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총평에서 말했지만 2019학년도 대수능, 그 다음에 6월 모평 모두에서 바로 최적 입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대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사실 틀리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제시된 조건에 맞춰서 한지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려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최적 입지 하나만 찾는 게 아니죠.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를 다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평균 풍속이 얼마 이상 6m/s 이상인 지역이라고 했어요.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 D 여기 있는데 6m 이상. 그럼 6m 이상 하면 6도 들어가니까 요거에 의해서는 모두 다 만족이 돼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생물권 보호구역은 바로 어떻게 되었냐면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자, A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B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C가 여기에 있고 D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음영이 여러분의 화면상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시험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음영이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D의 경우는 생물권 보호구역에 의해서 그렇죠.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 볼게요. 자, A 여기 있고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D. 근데 여러분들 음영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 색되어 있고 여기도 안 돼요. 그럼 남는 거는 이제 누구냐 하면은 바로 A와 그 다음에 B가 되죠. 근데 지금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택지구에서 2km 이상 떨어지라고 했어요. 근데 요걸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요거 이제 1km를 주는데 요번의 경우에는 바로 요거 방안 하나가 2km예요. 그러면은 주택지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여기 이미 2km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조건 만족하고 B의 경우도 여기와 한참 떨어져 있죠. 그러면 후보지 중에서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는 A, B입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간단하게 나옵니다. 딱히 그렇죠.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했지만 최근에 출제 경향 농업이 거의 필수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능과 이렇게 비교하자면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식량만을 제시를 했는데 쌀, 그 다음에 맹류, 주로 보리가 들어가죠. 옥수수가 들어가요. 근데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골고루 그렇죠. 생산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주로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포함하는 호남권이고 꼭 알아놔야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전남이라는 거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영남권도 보이고 충청권도 보이고 그러고 보니까 골고루 무언가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면은 특정 지역에서 거의 칸을 보세요. 거의 80% 가까이 어느 권역에서 이루어진다? 호남권이에요. 그러면 맹류, 보리 종류는 주로 쌀의 그루가리로 재배가 되고 겨울철이 오난 전남, 전북 또는 경남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제주에서도 일부 생산이 됐는데 제주에서 보이죠. 이걸 통해서 어렵지 않게 나가 맹류라는 거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답이 훤히 보였어요. 우리 강원도 하면은 감자, 옥수수와 같은 밭작물이죠.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에서 거의 40% 가까이 가요. 따라서 가가 어렵지 않게 옥수수. 자, 골고루 생산되는 듯한데 그래도 호남권이 많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쌀 나옵니다.
자, 벼의 그루가리. 그러니까 벼가 주가 되고 1년에 서로 다른 작물 2번 심는 거 그루가리라고 하죠. 근데 벼의 그루가리로 재배가 되는 거는 맥류인 바로 보리고요. 바로 현재 우리나라 그루가리의 감소로 경지 이용률 하락. 그 내용 챙겨 두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거. 예전에 비해서는 재배 면적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작물 중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넓은 거는 바로 다 쌀입니다. 자, 쌀,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 퇴근하고 여기 일산 와가지고 시간이 딱 너무 타이트하니까 라면 먹고 또 샌드위치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바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쌀은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농업으로 비교적 자급률이 높지만 주로 옥수수, 북한과 달리 식량용보다는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고 대부분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급률이 높은 거는 이쪽이죠. 정답 바로 5번 나옵니다. 자, 이제 6번 가도록 할게요. 자, 6번 선생님이 앞에 총평에서 분명히 얘기한 부분인데요. 최근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어요. 물론 이 문제의 경우는 쉽게 나왔지만 대도시권이 최근에 되게 어렵게 나온다는 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 최근에 구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에 제시된 가나다 지도와 연결해야 답이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시된 여기는 바로 연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천하면은 주로 이제 그렇죠. 군사 주둔 지역. 바로 북한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주둔 지역이라는 거, 또 서울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꽤 많이 나오죠. 바로 누구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바로 이 고양시 대표적인 주거 기능의 위성 도시고요.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도 이 지역이 나왔지만 최근에 인구 100만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는 주거 기능의 위성 도시이긴 하나 인구가 꽤 많은 도시로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동일 지역이래요. 이렇게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인데 좀 위치상으로는 좀 멀어 보이죠. 근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안산이에요. 이 안산 왜 중요하냐? 여행계에서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화워 조력 발전이 가동 중인 거고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많고 그래서 바로 다문화가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다에 뭐가 있냐 봤더니 막대로 외국인 수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점으로 주간인구 지수를 나타냈어요. 근데 이 주간인구 지수는 무엇보다 얼마 100을 넘느냐 100을 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가가 외국인 수가 엄청나게 많죠. 바로 공업이 발달한 가 안산시가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차이가 보이죠? 다가 그래도 나보다는 외국인 수가 되게 적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아래다. 그러면 왜 100보다 아래가 되냐? 주로 서울로 출근하러 가니까 낮에 그만큼 인구가 비어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 고양시 연결이 되고요. 다를 보세요.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다. 그만큼 서울로 많이 출근하러 빠져나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 대부분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바로 다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자, 가 안산은 나 고향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어떠냐 하면은 낮아요. 근데 이건 뭐를 통해서도 보이냐? 이거는 주간인구 지수 가는 거의 100이니까 그만큼 많이 안 나갔다라는 거. 여기는 주거 기능의 위성 도시고 서울과 인접한 1기 신도시인 만큼 바로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나가 제일 높죠. 그다음 가 안산은 연천군보다 그렇죠. 공업이 발달한 곳.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또 촌락 행정구역상 촌락이죠.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디귿. 자, 나 고양시는 연천군보다 도시죠.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겠죠. 자, 요거는 그래프상에서도 쉽게 보여요. 가의 외국인 수는 나와 다를 더한 것보다 둘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답 니을 해서 바로 4번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어느 문제에서 별표를 할 거냐 하면요. 다들 나머지 문제는 주로 내는 것들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요 7번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료가 참신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교통수단 자주 안 내고 있는데요. 문제 자료 우수했습니다. 자, 교통수단이라고 했고 뭘 봤냐, 즉 뭘 제시했냐, 통행 거리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다음 자 전국 여기는 이제 봤더니 시간별이라고 해서 또 시간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전국 뭐라고 했냐, 1일이죠. 하루에요. 평균 뭐를 줬냐, 통행자 수예요. 그러면 전국이라고 했으니까 국제가 아니라 국내이고 통행이에요. 차량 통행이 아니라 사람의 통행이겠죠. 바로 이거는 뭐다? 그렇죠. 여객이겠구나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항상 이게 나눠서 봐도 중요하지만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거리나 장거리나 이용객 수가 가장 통행자 수가 많은 게 누구냐면은 나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아침에 자양고등학교 출퇴근해봐야 한 번 갈 때 10km 이내 단거리에서도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장거리에서도 4개의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많다. 선생님 부릉부릉해서 경북 김천 고향집까지 그러면 가장 여객에서 많이 쓰이니까 라가 뭐가 되냐면은 도로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객 수송 많이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다예요. 특히 철도인데 지하철을 포함한다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내, 수도권 내, 대도시 내 주로 지하철 이러한 단거리 수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다의 경우는 뭐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 150km 이상의 바로 장거리입니다. 선생님 고향 서울에서 김천까지 한 230km 이내,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로 장거리,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로 요즘 KTX 많이 타죠. 따라서 다는 단거리, 장거리 모두 보여요. 근데 두 번째로 많아요. 철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나의 차이가 있어요. 가는 가까운 데도 보이고 쭉 다 보여요. 근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더한다 하더라도. 근데 가는 나보다는 합쳤을 때 인원이 많은데 단거리는 거의 없다. 다 150km 이상이더라. 서울에서 부산, 김포,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어디 갈까요? 광주공항까지 바로 항공이 주로 국내에서도 서울에서 제주 장거리죠. 따라서 가가 항공이 되고 나는 해운입니다. 배 타고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간다. 장거리. 근데 신안에서 목포 잠깐 나온다. 단거리. 해운이 여객 수송 가장 적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긴 시간 모두 가장 많이 이용하니까 도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객 수송 많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뭐가 되냐? 철도가 되고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근데 선생님 이게 신기해요. 가는 거리는 다 150km 이상인데 시간은 되게 짧으네요. 서울 제주 얼마 안 걸리죠. 서울 부산 얼마 안 걸리죠. 그럼 가의 특색이 뭐예요? 거리는 먼데 시간은 짧게 걸린다. 그만큼 빠른 교통수단 항공의 특색이 또 보입니다. 자, 문전 연결성과 기동성이 가장 우수한 거. 내가 원하는 골목집 앞까지, 할머니 집 마당까지 바로 누구에 대한 거냐? 도로에 해당하는 거죠. 자, 해운은 화물 수송 분담률이 여객 수송 분담률보다 높다. 그렇죠. 옳은 설명 2번이죠. 바로 해운의 경우는 주로 여객을 담당하지 않고 주로 화물 수송, 국내 우리 화물 수송 1위 도로, 그 다음 2위가 해운이었어요. 그 다음 주행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거 철도가 아니죠. 주행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거 도로, 가장 낮은 거는 해운. 그래서 얘는 주로 단거리, 해운은 장거리였어요. 그 다음 도로는 해운보다 대량 화물의 장거리 반대로 갔죠. 이거는 바로 해운에 대한 설명이죠. 자, 도로는 철도보다 반대로 갔죠. 바로 철도가 도로에 비해서 지형 제약이 커서 주로 산지 잘 못 쓰이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 맞춰오는 정시성이 우수합니다. 자, 이거는 자료가 우수하니까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에서 말했지만 6월 모평과 되게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6월 모평 7번에서는 경상북도의 3개 도시를 줬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줬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바로 그렇죠. 충청권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와 세종, 대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줬어요. 그러면 제시된 도시를 보세요. 자,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지역이죠. 바로 대전광역시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쭉 순서대로 다 알아야 되죠. 서산시,
당진시, 그다음에 공업, 최근에 많이 나오는 아산시와 함께 여기 바로 어디냐면은 천안시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애드립을 할 뻔했는데 선생님이 요즘 자양고 3학년 7반 고3 담임이어서 지금 입시 상담 꽤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이 다들 충청권 밑으로 안 내려간대요. 근데 이게 지하철을 다니냐 안 다니냐 되게 중요하죠. 다들 선생님이 강추하는 데는 아산시와 천안시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지하철 타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최근에 여행기나 특수안에도 많이 나오죠. 천안도 수도권 지하철 연결, 아산도 지하철 수도권과 연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바로 청량군이에요. 그럼 내가 이 지역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왜 잘 모르냐? 그렇죠. 그만큼 주요 도시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청량군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지역에 뭘 줬냐면 인구예요. 만, 10만, 100만. 여기 나가 어렵지 않게 대전이다. 66만이나 되는구나. 바로 천안이다. 근데 여기는 인구가 3만밖에 되지 않는구나. 바로 시가 아니라 군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은 며칠 순식간에 끝났고요. 근데 선생님 정말 이런 데는 대학이 많군요. 바로 저차일수록 그 숫자가 많고 고차일수록 그 숫자가 어떠냐면 적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ABC에 비해서 그렇죠. 그 숫자가 적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는 뭐를 매치하면 되냐? 초중고를 매치를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애기들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그 수가 많죠. 숫자가 가장 많은 거 초등. 그다음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중학교. 그다음에 요거 둘보다는 숫자가 많은 게 더 고차죠. 고등학교 매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사람이냐? 인구 밀도로 볼게요. 자, 가나 면적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나가 훨씬 더 인구가 2배 이상 많으니까 인구 밀도는 나가 높겠죠. 자, 고차일수록 중심지 기능이 다양해요. 따라서 대전이 청량군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고요. 자, A는 저차, B가 상대적으로 고차가 되죠. 상대적으로. 근데 저차가 그 숫자가 많으니까 학교 간의 평균 거리가 가깝게 돼요. 그럼 여기가 가장 멀겠죠. 그 다음에 A가 C보다 저차 그 숫자가 많으니까 학생들의 평균 통근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되냐? 짧게 나오겠죠. 정답 찾아주면 니은 디귿해서 바로 3번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문제 어렵지 않지만 선생님 별표할게요. 왜냐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중요하죠. 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게 6월, 9월이니까. 근데 그 6월 모평 4번과 너무나 유사하게 나왔어요. 4번의 경우도 이처럼 사진 4장을 제시했고요. 여기도 사진 4장이에요. 그다음에 6월 모평에 뭘 줬냐 하면은 돌산과 흑산과 또 나머지 지형 비교해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도 보세요. 자, 설악산, 울산바위다. 대표적으로 악자 들어간 산들이 보통 돌산이에요. 운악산, 설악산, 월악산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돌로 이루어진 돌산. 근데 암석이 중요하죠. 바로 중생대에 우리 형성된 화강암이 기반암을 이룬다. 자, B, 태백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주로 용암 동굴이 있고 B, 우리나라 되게 많은 거 강원도나 충청북도에 많은 게 바로 무슨 동굴이냐 하면은 석회 동굴이죠. 그래서 석회 동굴 기반암 뭐냐? 고생대 때 형성된 바로 석회암.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나타나는 것 바로 석회 동굴입니다. C를 볼까요? 자,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은 천지에 있는 거는 칼데라호. 한라산 정상에 있는 백록담은 바로 뭐냐? 화구호. 그 다음에 제주도 신생대에 이루어진 화산 활동에 의해서 대부분이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녹아서 굳어서 현무암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볼게요. 자, 지리산, 덕유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흑산, 지리산, 덕유산 정도 알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덕유 평전이라고 해서 느낌 다르죠? 바로 흙으로 이루어진 흑산. 기반암 많이 물어보죠? 흑산의 경우는 식원생대에 형성된 변성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화강암은 기반암이 뭐냐? 기반암 그 지역에 많은 암석 기반암이라고 해요. 예죠.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되었다. 언제? 주로 중생대 대보조산운동.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잘해야 돼요.
암석의 큰 분류상 퇴적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고 화성암이 있는데 이 화가망의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뚫고 올라왔다고 해서 깊을 심자 형성성을 써서 심성암이라고 해요. 현무암은 지표에 용암이 흘러가다가 굳어진 거죠. 그래도 바로 이 현무암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 화산 활동에 의한 거라고 해서 화산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둘 부른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옳은 설명이죠. 석회암 해성층이죠. 정확히 말하면 고생대, 조선, 누춘군이고요. 3번 C는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 이거는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니까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자, D는 주로 토층이라고 하죠. 토층이 두껍고요. 돌산의 경우는 사진에서 보듯이 토층이 얇아요. 따라서 나무가 얼마나 많이 우거져 있냐? 토양이 두꺼우니까 식생 밀도가 높고 토양이 별로 없으니까 식생 밀도가 낮습니다. 자, 5번 기바람의 형성 시기. 지금 선지에서 좋은 거는 바로 요 선지가 되죠. 자, D 변성암, C 원생대. 그 다음에 자 누구냐? B 고생대 석회암. 그 다음에 A 화강암, 중생대. 제주도에 주로 분포하는 현무암, 신생대. 여기부터 오래된 거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뭐냐면 자연재예요. 총평에서 했지만 바로 작년 대수는 20번 쉽긴 쉬웠는데 자연재.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보다 자연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자료 되게 참신하게 냈어요. 보통 최근에 이제 도별로 피해액에서 뭐 태풍이 얼마를 차지하냐 그런 거 내는데 얘는 단계 구분도로 연 발생 일수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뭘 줬냐? 폭염이에요. 그럼 폭염은 주로 북부지방보다 남부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니까 요 둘의 패턴 안 맞아요, 이미. 그 다음에 한파는 주로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니까 남쪽에서 높은 거 한파는 또 안 맞아요. 자,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 모래먼지가 오니까 주로 동쪽보다는 서쪽이 먼저 황사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는 극서지 대구. 그래서 대구가 아프리카만큼 덥다고 대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가가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남쪽 폭염이라는 거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나와 다의 패턴을 보면 요거는 지금 발생 일수를 보세요. 8일 이상. 근데 여기는 24일 이상으로 이쪽이 날짜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쪽과 해안보다는 내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죠. 우리 비사미도의 내륙이 더 춥고 해발고도보다 높을수록 추워지죠. 따라서 다가 바로 뭐에 해당하냐? 한파다. 요거는 주로 서쪽에서 많이 나타난다. 황사 이렇게 나와요. 자, 가. 폭염은 시베리아 기단이 아니라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여기가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될 때 주로 한파가 나타나죠. 자, 황사예요. 자, 뿌옇게 이제 뭐 쭉 껴있어요. 그러면은 해가 들어오는 양, 일사량이 줄어들면서 농작물의 냉해 피해와 같은 게 나타나고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귿, 다는 여름철에 일사병, 너무 더워가지고 바깥에서 농사 짓다가 많이 물을 먹고 그늘에서 쉬고 해야겠죠. 바로 가, 폭염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는 가보다 난방, 선생님 가끔 놀랄 때 있어요. 한자를 너무 못해가지고. 얘는 어떤 수요를 늘리게 돼요? 냉장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에어컨, 그 다음에 선풍기, 냉방용 수요를 증가시키고 여기는 난로라든가 보일러, 여기가 난방용 수요가 되는 거죠. 자, 두 개 용어 달라요. 리을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 니을 해서 바로 4번 나오고요.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도시 내부 구조를 주로 내고요. 도시 재개발은 자주 안 내요. 근데 얘는 도시 재개발을 냈는데 사실 도시 재개발 딱히 어렵지 않죠. 요 하나만 주의하면은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내용 바로 갈게요. 자, 원거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왜? 역사와 문화 공간으로 이러한 것들을 거의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의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은 보존 재개발이죠. 거의 그대로 보존하는 거. 그다음에 나의 경우는 보세요. 자, 달동네였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거의 다 철거를 하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대요.
그럼 얘는 철거 또는 전체 다 우리가 재개발한다. 바로 뭐냐 하면은 전면 재개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안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자, 원거 주민들이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 얘는 원거 주민의 뭐가 높으냐 하면 재정착률이라고 하죠. 다시 정착하는 재정착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동네를 이사 갈 때 왜? 아파트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는 원거주민의 뭐가 높냐? 이사 간다고 하죠. 이사를 거의 다 가요. 이주율이 높다. 재정착률, 이주율 다른 용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안 헷갈리게 돼요. 자, 옳은 거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거는 다 전체를 쫙 철거하는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건물의 평균 층수, 얘는 한우 보존해요. 1층 정도. 여기는 20층짜리 대규모의 아파트, 여기가 높겠죠. 자,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은 거, 여기가 재정착률이 높고, 여기는 반대로 이사가는 이주율이 높아요. 자, 가는 철거 아니죠. 가가 보존이고 나가 바로 뭐냐면은 철거입니다. 선생님 아까 답 체크를 안 했구나. 2번이 옳은 설명이죠. 자, 어째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여기가 층수가 높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가는 주거지 개발, 나는 도시입니다. 근데 내용상 보여요. 지금 나 보세요. 뭐를 개선했다고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 도심 재개발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경우 주거지 재개발입니다. 근데 얘도 도심 아니죠. 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 재개발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별표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어땠냐면은 좋았어요. 그래서 내 지역의 전력 소비를 가지고 지도에 제시된 지역을 추론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시된 지역을 보니까 두 개 따로 가야겠죠. 행정구역 달라요. 서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경기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가장 많죠. 서울보다 경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공업이 발달한 누가 있냐면은 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러면 제시된 자료를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전국 대비 뭐의 비중이 있냐면은 전력 소비 구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거 보는데 이거는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 대비 전력 소비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가 전국에서 전력의 거의 4분의 1가량을 소비를 해요. 그럼 여기는 공업도 발달했고 각종 상업시설도 많고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전력 소비가 꽤 많은 거죠. 따라서 어렵지 않게 다가 쉽게 가요. 경기인 게 보여요.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자, 이 라가 전력 바로 소비 비중이 전국에서 가나다라 중에 꽤 낮게 차지해요. 그럼 전력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라는 거고 가나다와 다른 부분이 보이죠. 바로 농림업에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애플, 망고부터 귤 종류부터 선생님 좋아하는 은갈치부터 해서 옥돔. 자, 어디겠어요? 바로 제주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주 가요. 그 이제 남아있는 거는 누구냐? 이제 서울과 울산이 남았어요. 근데 서울의 경우는 탈공업화 현상으로 주로 서비스 중심이 되고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패턴이 완전 다르게 가죠. 서울을 보세요. 가정 공공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서비스, 백화점에서 엄청난 전기 쓴대요. 바로 이런 거죠. 가가 서울이 돼요. 근데 나는 봤더니 이 지역의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뭐가 차지하냐? 광원 및 제조. 가장 우리나라에서 공업이 발달한 누구다? 울산이라는 거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어렵지 않게 1번이고요. 한국지리에서는 보통 이러한 지역 추론 문제 많이 내니까 이렇게 지역의 특성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13번 넘어갈게요. 13번 6월 모평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6월 모평에서도 13번 해안 지형을 사진으로 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도 읽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사진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이거는 하나의 선지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지금 다른 해안을 줬습니다. 황해요. 그러면 황해를 보세요. 이거 딱 봐도 이거 질퍽질퍽하고 이게 갯벌에서 물이 빠지는 거를 우리가 갯골이라고 해요. 요런 것들이 이제 갯골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느낌이 나죠? 바로 황해요. 무언가 반듯하겠어요. 바닷물의 흐름을 막는 못 들어오게 하는 방조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인위적으로 딱 만든 느낌 나죠? 바로 간척 사업을 할 때 보통 안에다가 이렇게 인공 저수지를 줘요. 근데 이 인공 저수지의 경우는 대부분 거의 민물이에요. 왜?
바로 간척지가 주로 농경지로 쓰이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민물입니다. 비 느낌 나죠? 바로 여기 간척 사업을 했다라는 게 보이고 있고 토지 구획이 되게 직선으로 쭉쭉 가요. 바로 나눠서 바로바로 가진 거죠. 비 어렵지 않게 간척지라는 거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비는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 간척지 옳은 설명이에요. 자, 여기 어느 해안 좋냐? 동해안 좋습니다. 그러면 동해안 보세요. 자, 이거 바다와 분리된 호수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에 의해서 사주가 만해 입구를 가로막아 만들어진 석호는 서남해안에 거의 분포하지 않고 동해안에 분포한다. 그 다음에 시는 석호 주변에 지금 보니까 평평한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2번 바로 갈게요. C에는 자 우리 빙기간 빙기 교대로 나타나다가 마지막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동해도 낮은 곳이 물에 잠겨서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천의 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만들어진 퇴적된 지층, 충적층 옳은 설명입니다. 여기 힘들었어요. 여기는 간척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D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천이 운반하는 물질이 석호에 들어가서 면적 줄어들고 수심도 얕아진다. 최근 수심도 물어봐요. 자, 바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에 의한 거 사주 옳은 설명이죠. 자, 옳지 않은 거 이거 매번 나오는 거죠. 석호는 과거 바다였기 때문에 바로 바다보다는 농도가 낮지만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D의 경우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인공저수지 민물로 주변에 용수를 공급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4번 자료 되게 참신하게 냈죠. 우리 요번에 안타깝게도 봄에 그렇죠. 양양과 강원도 해안 지형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근데 그때 뉴스에 볼 때마다 어떤 말이 들렸냐 하면 그 강원도 해안 쪽에서 큰 산불이 났던 거 여기에 나오는 이걸로 설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양간지풍입니다. 그래서 양간지풍은 뭐냐 하면은 동해안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양간지풍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세요. 양간지풍은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내용을 볼게요. 영서죠. 바로 여기 영서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바람. 봄에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불어오냐면은 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 서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서지방에서 영동이에요. 근데 이걸과 봄에 동해안 산불이 무슨 상관관계냐? 우리 빼년상에 의해서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가는 쪽에서는 바람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 고온 건조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서풍이 타고 내려가는 쪽이 동해안 일대 영동지방 바람이 건조해지니까 이 산불 피해가 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고지설은 무슨 말이냐? 겨울철에 부는 니은과 동해바다 백두대간의 영향으로 자 힌트 많이 줬어요. 영동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다. 바로 우리가 겨울철이 주로 북서계절풍이 불지만 가끔씩 뭐가 불었냐 하면은 북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북동풍이 불 때, 자 이때는 이제 영동지방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곳이 되죠. 이때 영동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볼게요. 자, 제주도 선생님이 좀 확대를 해서 한번 키워볼까요? 제주도 이렇게 있고 한라산이 있어요. 자, 여름에는 주로 남서 아니면 남동이 불게 돼요. 근데 이게 한라산을 넘어가니까 바람이 타고 내려가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더 기온이 높게 돼요. 근데 겨울철에는 반대로 주로 북서계절풍이 부니까 바로 이렇게 북서계절풍이 부는 제주시보다는 바람이 타고 내려가는 서귀포시가 더 어떻게 되냐면은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용 바로 볼게요. 자, 기억이 지속되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렇죠. 서풍에 의해서 바람이 타고 내려가는 영동지방 가뭄. 그래서 큰 산불이 났고요. 자, 니은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겨울에 부는 북동풍이었어요. 근데 중국발 스모그 유입은 바로 주로 서풍, 편서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라산의 자 내용을 잘 보세요. 한라산의 북사면이에요. 그러면 리을의 바람바지다. 리을 겨울철에
때 주로 북서가 불고 바람을 받는 곳, 바로 올라가는 쪽을 바람바지라고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바로 이쪽이 눈이 많이 내리게 돼요. 자, 디귿은 뭐였냐면은 여름철 남풍 계열이겠죠. 리을이 겨울이니까 여기가 북풍이겠죠. 정답 기역 디귿해서 바로 2번 나옵니다. 자, 15번 별표하고 갈게요. 선생님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최근 3개년간 기출 무조건 여러분도 풀고 수능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근에 뭐가 주로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 알고 바로바로 거기에 맞춰서 대비 이루어져야 돼요. 최근에 꽤 어렵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제 1차 에너지 소비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바로 공급량이에요. 근데 당연히 공급은 뭐냐? 소비인 거죠.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꽤 어렵게 나온 게 그렇죠. 그 지역의 특색과 연결시키는 거죠. 지금 제시된 지역 어디가 제시되었냐면 경기도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바로 1차 에너지 공급에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각각 내용 요소별로 중요한 지역이 달라요. 공업하면 울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 이게 있었어요. 농업하면 어디가 되게 중요해요. 전남이죠. 왜? 전남이 쌀 생산량 1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1차 에너지 공급에서는 누가 되게 중요하냐면 충남이에요.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바로 맞춰야 돼요. 지금 보니까 막대기의 길이가 다르죠. 근데 공급량이 가장 많은 게 누구냐? 충남이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바로 충남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충남이 왜 경기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으냐? 자, 충남 잘 보세요. 당진, 태안, 보령. 최근에 화력발전소 위치한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당진, 태안, 보령에 뭐가 있다? 화력발전이 있다라는 거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진에 뭐가 있냐? 대규모의 제철소가 있다 보니까 바로 뭐의 소비가 많냐? 석탄의 소비가 많게 돼요. 따라서 충남에서 가장 많은 거 이거인 거 꼭 알아놔야 돼요. 바로 석탄이에요. 근데 충남에 이제 뭐도 있냐? 바로 서산이죠. 서산에 정유 및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석유 많이 공급 쓰이겠죠. 따라서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거 B가 바로 누구냐면은 석유예요. 그러니까 충남을 통해서 석탄 바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두 번째 충남 석유 바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남아있는 지역 볼게요. 누가 있냐면은 경남이 있어요. 근데 항상 선생님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지금 누가 있냐면 전남이 있어요. 그다음에 위에 볼까요? 누가 있냐? 원자력이에요. 우리나라 원자력이 있는 곳이 바로 경북의 두 곳에다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영광. 근데 최근에 울산광역시도 이제 들어가요. 근데 전남 영광의 원자력 발전인데 누구냐 하면 바로 이 D를 보세요. D의 경우는 나에만 있어요. 그럼 이 D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원자력이고 나가 자연스럽게 누가 되냐 하면은 전남입니다. 근데 전남에 석유 많이 공급되는 이유 알아야겠죠. 바로 여수의 정유 및 석유화학이에요. 그럼 남는 지역은 이제 경기와 누가 남았냐면은 경남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딱 갈리게 돼요. 바로 경기의 경우에는 누가 지금 많이 공급되냐? C. 이제 남는 것도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천연가스 용도를 떠올려보세요. 항상 이거는 용도와 관련 있죠. 천연가스는 가정용 대도시에서 주로 쓰인다라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누구냐? 경남입니다. 근데 경남도 화력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석탄의 공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요. 자, 이제 옳은 거 갈게요. 자, 충남 틀렸고 나머지 요거 한 대로 가면 돼요. 자, A 석탄이죠. 근데 주로 교통수단의 수송용과 석유화학으로 쓰이는 거는 바로 누구냐? B 석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B는 고생대 평안계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자, 고생대 조선계에 석회야. 평안계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A 석탄.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역청탄 전략 수입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A 석탄은 C 천연가스보다 그렇죠. 오염 물질의 배출이 많아요.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누가 가장 높아요? B 석유이고 그 다음 바로 석탄이고 그 다음 천연가스 그 다음 원자력 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 알아두시고요. 요 문제 스타일 적응해 두셔야 됩니다. 자, 16번 좀 속도를 낼게요. 문제 많이 쉬웠습니다. 자,
북 공동조사단인데 경의선 하면 어디예요? 서울 경자에다가 신의주의 바로 경의선이죠. 그 다음에 동해안을 따라가는 동해선 바로 갈게요. 자, 북한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는 나선경제특구니까 경의선 구간이 아니라 요 동해선 구간에 있어요. 틀렸고. 자, 니은에는 남북 합작으로 설립된 공업단지라고 하면 지도에도 있죠. 바로 개성공업단지니까 요 경우에는 바로 어느 노선에 있어요? 경의선 쪽에 있어요. 틀렸고. 3번 바로 북한의 철도입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의 경우는 도로보다 오히려 철도를 이용한 여객과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아요. 어렵지 않게 3번 나오죠. 자, 4번을 볼까요? 자, 기업보다 니은 기관에 위치한 도시 총인구가 많다. 반대로 갔죠? 바로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라든가 요쪽 라인 경의선 쪽이 동해안 쪽보다 더 총인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 자, 기억을 볼까요? 자, 경의선은 누구랑 연결이 되냐? 중국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동해선 보세요. 여기도 국경선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연결되는 게 바로 니은 반대로 갔습니다. 이제는 딱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자, 이거 공업과 관련된 거예요. 항만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이는 여기는 이제 어디냐 하면은 서산 쪽에 이제 있어요. 물론 옆에 당진도 끼고 있지만 서산에 있는 바로 대산항입니다. 한국 이름 몰라도 아, 서산 쪽이구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를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곳이죠. 바로 포항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경남 도청 소재지 알아놔야 돼요. 바로 어디냐 하면 창원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발달한 공업을 떠올리면 되는데 무엇보다 이거 너무 쉽죠. 바로 경상북도 포항. 그래서 광양과 바로 요 당진과 함께 대규모의 제철소가 있어요. 그러면 포항 한만에서는 뭐가 많이 그렇죠 출항이 되냐? 제철소가 있으니까 주로 철제가 주로 이제 출항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C 남은 거 보세요. 기계류냐 유류인데 최근에 수안에서 물어봤지만 창원 하면은 기계공업이 발달했고 서산 하면은 석유화학공업이니까 자 정답 바로 몇 번이 되냐 하면 1번입니다. 앞쪽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16, 17번은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는 문제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업 뭘로 낸다? 도변 생산액이 아니라 이런 지도로 제시하기 때문에 백지도에서 주로 공업 지역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18번 가도록 할게요. 자, 18번도 너무 쉬웠죠? 글로 쭉쭉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을 줬어요. 바로 갈게요. 제주도 기바람이 뭐다? 현무암이다. 근데 이 현무암, 기반암의 특성상 전리가 발달되어 있어 하천 대부분이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 이걸로 인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경지 면적 99% 이상이 밭, 논이 거의 없다라는 거. 자,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한라산의 정상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라산 바로 뭘로 지정되어 있냐?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에서도 한라산, 성산 일출봉,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해서 그 오름 주변에 있는 용암 동굴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옳은 설명. 한라산의 정상부 특히나 뭐예요? 백록담은 화구어 앞에 문제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되게 아름다운 이유가 한라산뿐만 아니라 무려 360여 개의 크고 작은 오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름, 바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구를 중심으로 화산 쇄설물이 쌓인 작은 화산, 옳은 설명이죠. 자, 울릉도 볼게요. 자, 울릉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종상 화산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바로 화구가 함몰한 칼데라 분지, 나리 분지죠. 근데 이 칼데라 분지 안에서 다시 작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바로 알봉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열화 분출은 뭐냐? 곳곳에 균열을 따라 분출했다. 유동성이 큰 주로 현무암주 용암이 분출하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 용암대지가 열화 분출에 의한 거예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바로 4번이고요. 5번을 볼게요. 자, 제주도가 울릉도보다 그렇죠. 바로 마그마가 아니죠. 용암이죠. 용암이 식어가는 속도 차이에서 만들어진 용암동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이제 19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기후 문제 갈게요.
선생님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후는요. 사실상 뭐가 되게 필요하냐? 단순 암기로 안 되죠.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하고요. 선생님 EBS 경력 11년 차를 살려서 역대 최강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미 준비 들어갔어요. 약점 공략 30분이지만 딱 10강 핵심 고난도만 찍어주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 있는 지역 누가 있냐? 중강진이죠. 근데 중강진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지역. 우리나라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 연교차 최대라는 거 중요하죠. 그다음 서울과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중강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도에 울릉도가 있으면 울릉도 먼저 풀라고 했어요. 왜? 우리나라 최다설지 대체로 고름강수 패턴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 공업에서 많이 나오죠.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이 발달한 거제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답이 보이는 게 A죠. 연교차가 B, C, D에 비해서 월등히 연교차가 크다. A,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연교차가 크죠. 중강진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 울릉도가 있으면 항상 울릉도를 먼저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지역들과 비교하니까 연교차가 대체로 작고 근데 이제 C도 작은 게 보여요. 그쵸? 근데 C와 D의 차이점, D는 겨울 강수량이 되게 많다라는 거 따라서 최다설지 울릉도가 돼요. 근데 C는 D와 함께 연교차가 꽤 작아요. 왜? 바로 위도가 저위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섬, 해양의 영향까지 받으니까 겨울의 온난에서 연교차가 작겠죠? 여기가 바로 거제가 되고요. 자, 자연스럽게 항상 아웃라이어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뚜렷한 성격을 잡아서 풀면 돼요. 자연스럽게 인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자, A 중강진이 인천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추워요. 서리가 많이 내려요. 반대 개념.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 서리가 많이 내니까 무상일수는 A가 더 짧죠. 그 다음에 니은. 자, A 중강진은 울릉도보다 연강수량이 적어요. 되게 고위도 내륙이어서 수증기 공급이 어려워서 중강진 되게 소지에 해당돼요. 그 다음 B 인천은 울릉도보다 그렇죠. 울릉도는 연중 고름강수 패턴을 보이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하계강수 집중률이 낮고요. 인천은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자, 리을 C 거제는 인천보다 그렇죠. 바로 저위도에 위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더 높겠죠. 정답 디귿 리을해서 바로 5번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별표하고 갈게요. 어느 해의 문제나 보통 인구 구조를 가지고 최고 난도로 문제를 내요. 근데 얘는 다른 연도에 이제 문제와 비교하면 대체로 쉬웠지만 그래도 문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를 제시를 했냐면은 그래프는 연령층별 인구 비중 지역별로 줬어요. 근데 이제 가나가 어느 층인지 맞춰야 되는데요. 유소년층과 누구를 줬냐면 노년층이에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떠오르죠. 자, 100%에서 여기에 있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중 더한 걸 빼면 딱 하나 남는 층 누구의 비중이 나오냐 하면 자연스럽게 청장년층의 비중이 나와요. 그 다음 제시된 지역 누구를 줬냐 하면은 경기 우리나라 도 중에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도죠. 전남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고요. 그 다음 제주를 줬어요. 그럼 이제 패턴을 보세요. 자,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북도 선생님이 전남, 전북, 경북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 이렇게 특성을 읊어줬어요. 그러면은 이들 세 지역에서는 나보다 누구의 비중이 높냐 하면은 가의 비중이 높죠. 바로 이들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가, 바로 노년층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이도의 특징을 알아두라고 했어요. 가장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전남이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게 A 전남 가고요. 가 노년층 자연스럽게 바로 나는 누가 되냐면은 유소년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누구냐? B와 C고요. 남는 지역 경기와 제주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말한 거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얘가 바로 누가 되냐면은 경기가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경기가 되냐? 자, 지금 보세요. 사실 이걸로도 보여요. B보다는 누가? C가 노년층의 비중이 낮아요.
그다음 요 둘을 합한 게 낮다라는 거는 얘보다 얘가 요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반대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인구 유입 지역 바로 어디가 되냐? 경기가 되고 여기가 자연스럽게 제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매치하면 밑에 거는 쉽게 나오죠. 가 노년층, 나 유소년층. 옳은 설명. 니을 볼까요? A가 전남이고 B는 제주, C가 경기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이미 밑밥 깔아놨어요.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을수록 높아요. 그러면 A와 C를 보세요. 지금 A는 이 둘을 합한 게 누구보다 C보다 높다라는 건 그만큼 청장년층의 비중은 적다라는 거죠. 청장년층의 비중이 적으니까 A가 C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리을 요거 볼까요? 모든 도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자, 노령화 지수 유소년 그다음 노년 곱하기 100 비중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매번 한 거. 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노년층의 비중이 많은 거. 근데 요 경우 100보다 낮은 경우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더라도 B와 C를 보세요. B, C의 경우는 노년층의 비중보다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으니까 이 두 경우의 경우는 노령화 지수가 얼마? 100 이하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다급한 마음을 알아서 최대한 열강했고요. 총평 꼭 봐주시고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 부족한 영역, 문제풀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개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